안녕, BIA 친구들.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. 오늘은 여러분 학습, 공부, 영어 학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국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썰을 풀어보려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이 주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국제 결혼 어때요? 너무 좋겠다. 뭐 하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혼혈하라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부터 시작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긴 얘기를 다 풀 수는 없고 제가 느끼는 이거는 정말 저의 생각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신 커플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아마 다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푸는 이야기들은 정말 이렇게 저의 피셜입니다. 저의 그 오피셜 아니고요. 저의 뇌피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국제 결혼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한 적도 없고, 그리고 국제 결혼 해야지라는 로망 같은 것도 없었어요. 그냥 영어를 좋아했고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에 관심이 많고, 영어의 그 발음의 매료가 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. 어학원에 갔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배치해 주신 그 교무실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교무실이어서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거든요, 제가. 근데 오늘은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결혼. 제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의 장단점. 그거를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, 국제 결혼을 지금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, 근데 아마 그런 걸 로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세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혼혈아들은 우성인자만 갖고 태어난대요. 부터 시작해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 그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,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드리죠. 신중하셨으면 좋겠다. 모든 결혼은 다 신중해야 되죠. 신중해야 되는데, 국제 결혼은 왜냐면 여러분,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, 혹은 그 타국에서 살던 사람이 또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타국으로 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저는 국제 결혼으로 힘들었던 거는 전 되게 외국 체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해, 두 해 살면서 되게 그 고국이 많이 그립더라고요.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곳,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그 환경들, 그거를 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,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모 입장에 저희 자녀들이, 엄마 나 이제 프랑스 남자랑 프랑스 가서 이렇게 살래요.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선뜻 찬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사실 선뜻. 예. 그래서,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, 나는 외국 남자이긴 하지만 한국에 사는 거 너무 좋아. 난 너 나라에서 그냥 같이 살고 싶어. 그러면 오케이. 오케이. 괜찮습니다. 근데, 서로가 고집을 한다면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뉴질랜드에서 살아야겠다. 나는 이제 또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국이 더 좋아. 한국에서 살자. 이러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서로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서로가 강하다면은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거 외에 좋은 점이라면은 네, 아이들이 2개 국어를 하는 거? 예, 근데 꼭 국제 커플 아니어도 요즘은 여러분 3개 국어, 4개 국어 하는 가정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장점으로 꼽기는 좀 그렇고, 일단, 서양 남자들은 이것도 여러분 케바케겠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, 저희 남편 같은 경우 그 제프리 티처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. 집안일을 정말 잘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저희 이제 고등학생들은 10시까지 수업이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린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정말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기 때문이죠. 저희는 이렇게 육아를 로테이션으로 하거든요.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그 전까지 케어하고 있다가 남편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요.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제가 해놓은 저녁을 이제 차려주고 해주고
저희는 그런 거는 되게 좋습니다. 빨래 해놓고 뭐 널어놓고 이렇게까지 딱 애들 재우는 것까지 다 남편이 해주거든요. 해준다? 이건 아니죠. 뭐 서로 공동 양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하면 저는 이제 10시에 끝나니까 집에 뭐 여기 정리하고 뭐 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, 11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저만의 다들 자니까 저만의 시간을 조금 갖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이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이런 거 준비시켜주고 이제 아이들 저녁 때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정말 잘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.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보다는 저희 남편은 뭐 서양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환경, 그 자란 가정의 환경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집안일을 잘합니다. 집안일을 잘하고 제가 쿠킹하면 남편은 당연히 설거지하는 거고 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. 제가 뭐 빨래를 돌려서 뭐 널었다? 그러면 이제 개고 이런 거는 또 남편이 하고 저희 그런 분담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. 이게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맞벌이 하는 친구들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회사 끝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집으로 출근해서 그 밀린 일들을 또 하고 남편들은 그냥 해주는 밥을 먹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거는 정말 장점이에요. 그리고 또 국제 결혼의 장점? 글쎄요. 아유, 크게 장점을 잘 모르겠는데, 크게 장점은 모르겠는데,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로망만 갖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결혼이라는 건 정말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로망만 갖고는 하지 마시고, 만약에 정말 뭐 외국인 남자친구도 없는데, 혹은 여자친구도 없는데, 그냥 나는 이게 로망이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러분 그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간접 경험 하시는 거죠. 외국에 나가서 좀 이렇게 뭐 연애도 해보시고 거기서 일도 해보시고 그 나라 문화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또 그 나라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이게 제가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나는 뭐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빵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니까 이랬는데 막상 또 그 나라에서 그것만 먹으면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왜 홈식을 느끼는지, 경험을 막상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생각만 딱 하면 괜찮아, 나 다 그런 거 괜찮아. 스테이크 계속 먹을 수 있고, 뭐 빵 계속 먹어도 되고, 한국 음식 안 먹어도 돼, 그까짓 거.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, 막상 또 이제 닥치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떤 큰 거를 갖다가 도전을 해볼 때, 저희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했던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, 해볼 때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 잘 모르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어서, 그걸 이제 작은 걸로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. 작은 걸로. 이제 뭐 수영 같은 거를 예를 들었을 때 바다 수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실내 낮은 곳에서 먼저 수영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네, 이게 좀 도움이 되네,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국제 결혼 뭐 주변에 하신 분들 보고 뭐 애들이 뭐 혼혈하라 너무 예뻐, 뭐 이게 국어는 기본 아니야, 막 이제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너무 현혹되셔가지고 그냥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, 그냥 외국 생활을 좀 한번 먼저 해보셔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. 근데 뭐 한두 달은 그냥 너무 즐거울 수 있거든요, 사실. 막 이제 새로운 문화에 너무 멋져, 여기 웬일이니, 막 진짜 너무 평화롭다, 막.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지비지 막 너무 바쁘잖아요. 빨리빨리 비지비지. 근데 외국은 좀 이렇게 평화로운 거는 있어요. 그렇게 뭐 빨리빨리 아니에요. 되게 좀 느긋하죠. 처음에 저도 가서 1, 2년은 그 느긋함에 완전 매료돼서 진짜 여기 너무 잘 왔어, 여기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그 단조로움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. 바쁘게 살았잖아요.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이제 결혼 전에 좀 일 중독자처럼 좀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바쁘게 살았던 저한테는 그 1, 2년이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정말 평화롭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되게 무료함이 오고,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자존감도 막 낮아지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여성이었는데
그런 것들이 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결혼에 로망이 있으시다면 일단 작은 거 먼저 한번 실천을 해봐라.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도 좋고요. 뭐 연수를 가보셔도 좋고요. 아니면 뭐 시간과 돈과 어떤 여유가 조금 이제 뭐 다 겸비가 돼 있다 그러시면은 좀 이렇게 수개월 정도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혹은 나는 그런 게 안 된다.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날 여건은 된다. 그럼 외국인 친구 좀 사귀어 보시고 만나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결혼을 딱 목표로 하시지 말고 국제 결혼 이렇게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 해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 어떤 학급 프로그램에 가서 다문화라는 거, 다문화의 이해 이런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다문화가요, 여러분, 국제 결혼을 한 그 가정만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의 가정, 나의 가정 서로 다 다른 가정에서 성장을 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제는 뭐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도 문화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그 다문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하물며 국적까지 달라버리면 이제 문화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요. 그래서 상대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또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 커플들 같은 경우는 뭐까지 이해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그거 플러스 그리고 나라의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.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. 그것까지 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. 서로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 한 가지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저희 남편이 한국말을 못해요. 저희가 막 한창 그 연애 초에 진짜 막 연애 초에 제가 야 너 한국말 해야 돼. 너 나랑 정말 계속 교제하고 싶으면 한국말을 배워. 요렇게 했다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지금은 여러분 늦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그리고 연애를 3년 반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. 네, 한국말 인사 정도 할 줄 알아요. 인사 정도 할 줄 알고 제가 예전에 그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, 여러분? 그 언어를 좋아해야 된다. 관심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절실함이 없습니다. 한국어에 대한. 왜냐하면 아내가 통역을 다 해주죠. 그리고 이제 근무하는 그 근무지가 한국어를 쓰면 안 되는 근무지예요. 영어로 이제 티칭을 하는 그런 근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료분들도 다 외국인들 분이시다 보니 필요가 없습니다.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영어 하죠. 아내가 이제 다 영어 하죠. 뭐 이제 뭐 관공서 볼 일 있다 하면 아내가 다 해주죠. 정말 저희 남편 제프리는 한국에 와서 여러분 그 아주 달달한 꿀을 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아내의 고충은 또 이제 있겠지요. 그래서 국제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서로의 언어를 서로 배워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다면은 내 아내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굳이 내가 한국말 안 해도 돼. 혹은 뭐 우리 남편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굳이 내가 뭐 영어를 쓰지 않아도 돼.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같이.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닌 이상 외국어로 어떤 걸 표현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가끔씩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어떤 디테일함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. 왜냐면은 영어 자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에 그 영어 단어 없는 것들이 있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그 문화에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서로가 국제 커플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, 이해하는 마음에서 서로의 언어를 함께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국제 커플은 더 일반적인 그 국내 그냥 같은 커플들보다 서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. 가 저의 생각이에요.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. 서로를 이해하고 더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. 뭐 아이들은 너무 예쁩니다. 저는 뭐 저의 자식이라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에 지금도 되게 나오고 싶어 하는데
제가 지금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언제 출연할지는 모르겠어요. 저희가 이제 저희의 그 소소한 국제 커플들의 저희 가정, 소소한 이야기들도 좀 영상으로 올려볼까 해요.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얘네들은 뭐 먹고 살지, 얘네들 어떻게 살지, 뭐 이제 뭐 해서 먹고 사세요? 뭐 이러더라고요. 뭘 먹고 사세요? 뭐 이제 남편은 외국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식사 어떤 걸로 해요? 저희는 다 잘 먹어요.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일단 식성이 정말 좋습니다. 그 한국 음식 사랑해요. 네,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뭐 주는 거에 대해서 까탈스럽지 않아요. 정말로 그것도 장점이네요.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오늘 장점을 많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희의 이게 소소한 일상도 저희가 좀 한번 올려볼게요, 여러분. 그래서 국제결혼 로망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? 작은 단계부터 한번 try 먼저 해보셔라 이겁니다. 그리고 특히나 국제 커플들은 뭐 해야 된다? 아예 문화 다르죠. 자란 환경 다르죠. 그쵸?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고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. 저는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. 친구 사이의 관계, 가족과의 관계, 뭐 부부 간의 관계, 일방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뭐 현재 그런 커플이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부시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 관계 있으시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람해 봅니다. 오늘 저의 영상 어떠셨는지 제가 되게 짧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길어졌습니다. 썰이 길어졌습니다. 자, 또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DM 보내주시고요. 인스타 DM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. 안녕. BY